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네. 밖에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정년퇴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요즘 주변에서 정년퇴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정년퇴직이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과 관련한 법률적인 이슈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정년퇴직일이 언제인지. 네. 정년퇴직일이 언제인가요? 보통 정년에 도달한 날, 그렇죠. 네, 생일 기준으로. 법정 정년이라고 하면 60세, 네. 만 60세.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다가 정하고 있지만 이게 60세 미달하게 되면 이제 60세로 간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일에 도달한 날, 그러면 생일까지,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면 오늘이 퇴사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무일은 어제까지?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근무하고 오늘 퇴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월말이나 예.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죠. 분기말이나 분기말, 아니면 반기 반기, 또는 연말. 연말. 그러면 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를 준다라면 요 뭐 몇 가지 중에 언제 정년퇴직 하시겠어요? 저는 연말. 연말? 연말입니다. 예. 저는 끝까지 정년퇴직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년퇴직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생일 전날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생일날 정년퇴직하는 게 이제 법적인 해석이 맞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만약에 정년퇴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말 연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차휴가잖아요. 그렇죠. 예. 정년퇴직, 연말에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판결을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차원에서 이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예. 대상 기간에 근무한 다음 날 그렇죠.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365일 근무 발생하지 않고 네. 366일 근무해야 뭐 하루 발생하고. 차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네. 이 그래서 판결로 변경이 된 거죠. 이 연말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거로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퇴사 시점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예.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년 이하여야지 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규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구직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년이라는 틀에 갇혀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뭔가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상 정년이라는 게 이제 강제적으로 노동을 금지한다라기보다는 뭐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실제 정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뭐 6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60세가 넘어서 구직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이제 비자발적인 이직. 근데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권고사 이직이나 회복. 그 외에 정년퇴직은 저희가 기타 사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의 종료, 자동 종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계약 기간의 종료, 정년퇴직 모두 다 실업급여 해당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회사와 촉탁직 계약을 해서 1년을 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뭐 다른 동료들이 뭐 여름에 뭐 유럽 여행을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자발적이 아니고 그때는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사직이 되는 퇴사했기 거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초탁직 계약을 약속을 했으면 그 기간을 종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중도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해당 사유에 해당되지 네,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요즘은 정년 퇴직 또는 법정 정년보다 더 많은 이슈가 정년 연장에 대한 연장. 문제예요. 예. 현재 국회에서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이 제가 이제 세워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12개 법안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들 한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이제 차별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선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해서 시행일 경과 이후 1년, 그다음에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행일 경과 2년, 2년. 그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이 경과하고 나서 5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먼저 정년을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방안을 보면 이제 시행 시기별로 연령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데 2027년까지는 63세까지라고 잠정적으로 연장을 하는 거고요. 1단계. 네. 그다음에 2032년까지는 2단계로 64세 정년. 그리고 2032년 이후에는 이제 완전하게 65세까지로 정년이 연장되는 형태로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요, 이 정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기업한테 이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년 폐지,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말씀드린 정년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정년 후 재고용.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이제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또는 정년 퇴직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이슈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김변도 저도 정년을 맞이할 텐데 그렇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